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히 날 고소해놓고 남자 뒤에 숨어? 너 그놈이랑 뭔 짓 했지? 우리 아들 몰래 바람핀 거잖아. 음식 장사하는 천한년한테 주려고 우리 아들 의사시킨 줄 아니? 파혼해! 예비 시모가 결혼도 안 한 나를 며느리라 부르면서 물건을 던지고 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손님들한테도 시비 걸길래 직원들이 제 정체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싹싹 빌더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호텔 셰프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30대 예비 신부인데요.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이 났나 봐요. 손님들이 몰려오는 것도 모자라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그만두라고 해도 계속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제가 내려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식당을 물려받기로 해서 엄마한테 식당 운영 체계를 배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비 신랑과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죠. 안타깝게도 시댁과는 거리가 가까워져서 불편한 상황이 계속 연출됐어요.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희 식당으로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나는 네가 호텔 셰프인 줄 알아서 만나는 거 허락했는데 이런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니? 이런 건 사기 결혼이지.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식당 하는 애랑 만나면 쓰겠니? 예비 신랑이 의사라서 그런지 예비 시모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결혼을 반대하길래 얘랑이랑 많이 싸웠어요. 거리도 멀어져서 그런지 전처럼 화해하기도 어려워지더군요. 얘랑이는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고 붙잡는데 서로 정리하고 각자 살 길 찾기로 했어요. 그런데 밥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리면서 톡까지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저보고 임신이래요. 그 순간 얘랑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비 시모 얼굴이 생각났어요. 이걸 어쩌지 싶어서 얘랑이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오빠, 몸이 이상해서 병원 왔는데 임신이래. 헤어진 사람한테 이런 말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 혹시 오빠 부모님께 말했어? 다행히 얘랑이가 너무 좋아하며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고 예비 시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았대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었죠. 안 그래도 흠잡아서 무시하는 사람인데 애기 때문에 발목 붙잡혔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알려 어쩔 수 없이 가진 상견례 자리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최악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진짜 무식하고 무례하게 굴었거든요. 중졸이라서 학력 콤플렉스가 있는지 우리 집안 학력을 자꾸 물어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지방대 나왔다며?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의대 나왔는데 어쩌다 지방대 나온 애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어? 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 제가 왜 상경하게 됐는지는 하나도 궁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헐뜯으려고 저러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무조건 지방대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빠가 학교 성적 보여주니까 제가 더 좋았더라고요. 저도 셰프 되겠다고 하지 말고 의사할 걸 그랬나 봐요. 저희 부모님도 맞다고 우리 딸 공부 잘했다고 축혀 세워줬죠.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제 말을 듣고 부모님께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대가 좋다고요? 지방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역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네요. 광화문 촛불 TV로만 보셨죠?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우리 애가 서울에서 대학 나왔고 의사라서 아까운 걸로 치면 좀 더 아깝죠. 사부인도 돈이라도 많았더라면 이런 소리를 안 할 텐데 아휴 참 안타까워요. 대놓고 망신을 주고 있으니 제 표정이 좋을 리가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시절치곤 나름 배울 만큼 배웠어요. 머리가 좋으니 사업도 성공해서 지금 벌이도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형제들, 양가 부모님 먼저 챙겨서 문제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비 다 대주고
삼촌 부도나서 힘들었을 때 작은 집 사촌들까지 챙겼거든요. 게다가 사촌들 학원까지 보내주면서 총 4남매를 기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돼도 형편이 늘 어려웠죠. 이런 이유로 모아놓은 돈이 적어서 저 결혼할 때 너무 미안해하셨어요. 저도 이런 부모님을 돕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고요. 예비 시모는 제 상황을 알고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자금 얼마나 모아놨다고? 우리는 2억은 있는데 아무리 여자 쪽이라도 비슷하게 준비해놔야 하는 거 알죠? 솔직히 1,000단위는 적지. 그래도 의사 사위인데 강남 아파트에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쵸, 사부인? 그때 제가 이런 말로 맞받아쳤어요. 강남 아파트 해주시게요? 강남 아파트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랑 부모님 돈 조금으로 27평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거예요. 100% 저희 돈으로는 안 할 거고요. 대출 좀 내서 할 거니까 강남 아파트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예비 시모 표정이 아주 굳어버리더군요. 거기서 멈추고 입 다물면 되는 걸 예비 시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파트 사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사부인이 말 좀 해봐요. 거기 지방에 아파트 얼마 한다고. 30평쯤은 사서 시작하는 게 안 맞겠어요? 정말 꼴 보기 싫은 게 예비시부도 나서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애가 졌다고 아무 말이나 해대네. 지방 전세나 매매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전세는 절대 안 되지. 버릇없이 굴지 마라. 대출 받으려면 네 이름으로 더 받아서 30평부터 시작해라. 그때부터 전 입을 꾹 다물었죠. 파혼하고 애는 저 혼자 키운다고 말해버릴까 잠깐 고민됐을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상하셨는지 엄청나게 조용해져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이만 일어나자는 말이 나왔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갑자기 급하게 나가셨어요. 예랑이는 그때가 돼서야 저랑 제 부모님께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배운 게 많지 않아서 그러셨어요. 저랑 뱃속에 있는 아기를 봐서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랑이가 저런 부모님 사이에서 좋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나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화장실 가셨나 해서 예랑이가 남자 화장실에 가보고 제가 여자 화장실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몰라 다 같이 주차장으로 가보니까 예비 시부모님이 2004년 전후연식 에코스에 시동을 걸어놓고 담배를 피고 계셨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예비 시모랑 예비 시부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짧게 인사 나누고 차에 타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예비 시모가 말을 걸었어요. 제네시스 9형이네요. 내년쯤에 EQ나 7 시리즈 할인 좀 받아서 바꿔보려는데 차 바꿀 때 안 됐어요? 저희 아빠 차가 너무 별로라고 비아냥대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식당에서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얼굴에 뿌리고 싶었거든요. 물 뿌리는 대신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버렸죠. 자동차 딜러도 아니고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며느리로서 정말 싸가지 없는 대꾸였지만 저는 파혼을 생각했기에 막무가내로 나갔던 거죠. 며칠 뒤에 예랑이한테 파혼하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예랑이 병원 근처 카페까지 가줬거든요. 거기서 욕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시부모님이 막말하시고 예의 없는 성격이셔서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랑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좀 그렇긴 하지. 그런데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어차피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부모님이야 1년에 한두 번 뵐 텐데 뭐 그런 걸로 파혼해. 당신 혼자 애 키우게? 아빠 없는 애로 키우게? 애가 중요하지 우리 엄마 아빠 성격이 중요해. 예랑이 말에 저 혼자 애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한 이유가 애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예랑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얘기했어요.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당신이 원하면 여기 병원 그만두고 처가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좀 믿어주라. 결국 예랑이 말에 흔들려서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친정으로 내려가서 파혼 고민을 털어놨더니 엄마가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도 있는데 파혼하려고?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절대 안 된다. 내가 보기엔 사돈 어르신들 생각보다 괜찮던데 왜 그러니? 가식 없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좋을 것 같더라. 애를 생각해라. 너네 이모도 이혼하고 애 혼자 키웠잖아. 우울증 걸려서 맨날 울던 거 기억 안 나? 애를 생각하라며 저를 걱정하는 부모님이 너무 착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가 파혼을 고집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모처럼 힘들어할 건 둘째치고 저 혼자 애를 키우려면 분명히 친정 부모님께 맡길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식당 일로 바쁘고 몸 망가진 부모님께 신세지고 싶지 않았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소를 보내주면서 여기로 오라고 하길래 일단 가봤어요. 가보니까 웬 카페더라고요. 거기에 예비 시모와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예비 시모가 여자를 소개해 주는 거 있죠? 우리 아들 전 여친이거든? 4년 전에 상견례 했다가 우리 쪽에서 반대해서 파혼한 애야. 그런데 얘가 우리 아들을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불렀다. 당연히 제가 왜 그걸 알아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전 여친을 소개해주는 예비 시모도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전 여친이라는 여자도 너무 이상했어요. 예비 시모는 그런 와중에 자기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아들이 돈 잘 버는 의사라서 그렇지. 우리 아들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게다가 몸도 좋잖아. 그런데 나이도 34살이고 마트 알바만 하는 여자한테 뿅 빠져서 이 여자가 1년째 집구석에서 놀고 있는데도 결혼하겠다는 거 있지. 난 당연히 바로 파혼시켰지. 그런데 글쎄 얘가 로또 1등에 당첨됐대. 아직도 우리 아들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사 집안에 드릴까 너를 드릴까 고민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사자였던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라 두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누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애 아니랄까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얘가 나을지 네가 나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필 좀 하라고. 네가 얼마나 잘난 년인지 들어보자 이거다. 예비 시모가 탁자를 탁탁 치면서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도 예의고 뭐고 다 집어넣고 대놓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서 장기자랑이라도 하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끝까지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얘는 예쁘고 날씬하기라도 하지. 너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며. 괜찮은 구석이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 뭐 숨기는 거 있지? 생각해보니까 전에 호텔에서 일했다는 것도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대요. 그러면서 어떤 막말을 해댔는지 아시나요? 네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부모님께 용돈 한 푼 안 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랬다. 우리 아들처럼 한 달에 200은 줘야지. 나한테 말하지 않은 재산이나 장점 있으면 말해봐라. 저보고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 아니면 예랑이가 눈이 높은 애인데 저를 만나겠냐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응해버렸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혼시키세요. 안 그래도 저희 둘이 헤어졌다가 애 생겨서 다시 합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그냥 혼자서 애 키우려고요. 어머님이 데려오신 이분하고 어떻게든 결혼 잘 시켜보세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제 손을 턱 잡더니 애가 생겼네요. 아들이냐 딸이냐 따지면서 손주 때문이라도 저랑 결혼시켜야겠대요. 제가 그럴 일 없다고 놔주려는데 예랑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마도 예비 시모가 데려온 여자가 연락했는지 예랑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엄마는 왜 얘랑 저울질하겠다고 데려온 건데? 너도 미친 거 아니야? 헤어졌는데 이렇게 쫓아다니고 엄마랑 나한테 연락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이렇게 예비 시모와 여자한테 고함을 지르다가 여자를 카페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예비 시모한테도 공공장소에서 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라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자꾸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애 가진 사람한테 이래도 돼? 엄마가 이러면 나 영원히 결혼 못해. 앞으로 또 이러면 엄마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예비 시모는 저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도 못하고 꿈쩍도 못했죠. 그리고 예랑이는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사정사정했는데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일하느라 신경 못 썼어.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화내지 마. 진정하고 일단 내 차에 타자. 예랑이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진짜로 미안해. 나도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결혼하더라도 시댁이랑 만나는 일 없도록 할게. 아니다. 엄마한테 그냥 서울로 이사 오라고 할게. 당신이랑 시댁이 너무 가까워. 떨어뜨려야겠어. 이리 말하면서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파혼만은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안 놓겠어요. 결국 예랑이한테 똑바로 하라고 투덜댔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전 여친 데려와서 평가하는 예비 시모는 처음 봤어. 나 파혼해서 애 혼자 기를 수 있거든? 나한테 또 이러면 바로 끝이야. 예랑이가 집 앞에 저를 내려주며 엄청 안아줬어요. 이런 일로 처가에 내려와 놓고 인사도 안 드리고 급하게 가서 미안하다며 얼마나 애교를 부렸는지 몰라요. 정말 예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애 혼자 키웠을 거예요. 예랑이 봐서 꾹 참고 결혼식 올리려고 했죠. 몇 주 후 부모님 식당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겨서 엄마, 아빠, 저 셋이서 2호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2호점은 배달만 하는 매장을 하려고 원룸촌과 대학가를 알아보자고 했어요.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제일 오래 일했고 신뢰가는 직원을 관리자로 두고 순이익 지분을 떼주자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언제 왔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끼어들더라고요. 그 매장 관리자 나 시켜줘라. 직원들한테 맡겨서 뭐하니? 언제 그만두고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것들인데. 정말 귀신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심장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쉬는 걸 바로 멈추고 바쁜 척 웍을 돌리고 주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내가 며느리 식당 찾아올 수도 있지. 왜 찾아오면 안 되니? 2호점 나 시켜달라니까. 나 시키면 네 시애비한테도 일 시킬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니? 1호점, 2호점 매출 관리나 세무적인 거 관리해줄게. 내가 마트에서 계산 알바도 해봐서 아는데 2호점 내는 거면 단일 매장 순매출이 최고 3, 4천 원 들어올 텐데 2호점도 매출이 비슷하면 6천 이상 찍힐 거다. 그걸 남한테 맡기면 쓰겠니? 예비 시모가 현란한 말솜씨로 한 가족이니 무료로 부려먹으라길래 제가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어머님보다 남이 낫죠. 얼마 전에 우리 오빠 옛 여친 소개시켜준 거 잊으셨어요? 그런 사람보다 저희 식당 7, 8년 일한 직원이 더 믿을만한데요? 그리고 며느리라 부르지 마세요. 결혼은 결혼식장 입장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예비 시모가 그래도 남보다 자기가 낫다며 우리 가족이지 않냐 헛소리를 해댔죠. 그래서 예비 시모를 어떻게 믿냐 소리를 질러댔더니 부모님이 저를 말렸어요. 그때 부모님이 말리든 말든 소금을 뿌리며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걸 그랬어요. 그 뒤로 예비 시모가 매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댔거든요. 며느라, 진짜로 2호점 안 낼 거냐? 내가 로또 1등 당첨된 며느리도 정리하고 온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기는 한 거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같은 애라고. 나한테 2호점 안 주면 파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예비 시모가 씩씩대면서 망언을 해대서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개무시를 하니까 예비 시모가 제 배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있죠? 얘가 파혼이 무섭지도 않나 봐. 곧 태어날 애는 어쩌려고 그래? 네가 남편 없이 애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해? 고작 식당 알바하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당당해? 늘 온화하게 웃으며 예비 시모를 말리던 엄마도 이번엔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부인,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금 손님들 계신 거 안 보이세요? 이거 엄연히 업무 방해니까 얼른 가세요.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가시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괜찮냐, 들어가서 쉬어라 이런 말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시길래 아직도 안 가고 궁시렁거리는 예비 시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파혼할 거니까 어머님도 아니죠. 아무튼 저 파혼할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저 아무것도 없고요. 식당 알바하는 년이니까 나가세요. 결혼 안 할 거니까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112를 누른 핸드폰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경찰 부를 거라고 하니 예비 시모가 문 쪽으로 향하더군요. 드디어 가나 싶었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희 아빠를 붙잡았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더니 엄마까지 부르길래 저도 가보려고 했어요. 그때 주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가까이 못 가봤는데요. 일단 예비 시모가 나가긴 해서 마음 놓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사부인이랑 얘기해봤는데 사부인한테 2호 좀 내주는 게 낫겠더라. 네가 같이 일하는 조건으로 허락했으니까 딱 한 달만 일해봐. 제가 미쳤냐고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애를 생각하라며 저를 달랬어요. 답답한 고구마 상황이었지만 엄마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었죠. 어떻게 너 화난다고 무조건 파혼한다고 하니? 난 네가 혼자서 애 키우는 꼴 못 본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결혼이잖아. 네가 가맹업자 하고 사부인 점주시키면 기강도 잡히고 좋을 거다. 사부인한테 일 시키면서 기싸움에서 이기면 나중에 편해.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예비 시모를 부려먹으면서 아집과 성격을 다 뜯어 고치라고 하더군요. 셰프 일하면서 성격이 온순했던 저도 엄격하고 단호하게 변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일 거라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할 때를 돌아보며 저한테 혼이 날 예비 시모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복수하기 딱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알겠다고 했죠. 대신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럼 CCTV 확실하게 잘 달아주고 믿을 만한 직원 하나 붙여줘. 마리아 아줌마 붙여주면 안 돼? 마리아 아줌마면 믿을 만한데. 마리아 아줌마는 필리핀 사람으로 저희 식당에서 8년 동안 일한 직원이었어요. 제일 오랫동안 일했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도 잘했죠. 엄마가 그러겠다고 하고 예비 시모한테 전화해 이런 말까지 하며 당부했어요. 사부인, 우리 애가 사부인이랑 2호점 하겠대요. 우리 딸은 뱃속에 애도 있으니까 관리 총괄하고 사부인이 당분간 몸소 움직여주세요. 우리 딸이랑 오늘처럼 싸우지 말고 잘해주셔야 해요. 수화기 너머로 예비 시모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역겹기 그지없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 뭐가 좋은지 히덕거리기 바빴어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예비 시모랑 2호점 일을 하게 됐는데 문득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식은 올리지도 못했는데 왜 이런 사람이랑 함께 일하고 있나 답답증이 들었거든요. 예비 시모는 제 속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진짜로 대출받아서 27평짜리 아파트 할 거라고? 너 정신이 나갔니? 30평 하라니까 그걸 안 듣고 왜 자꾸 고집을 피우는데? 예비 시모는 저 열받으라고 재수없는 말만 쏙쏙 골라서 하나 봐요. 요리를 하면서 예비 시모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툭 내밀었어요. 누가 일 안 하고 떠들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부 다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저한테 시모 행세하고 싶으시면 결혼식 비용부터 주세요. 결혼식은 올리고 시모 행세하시라고요. 제가 결혼식 얘기를 꺼내면 항상 입을 다무는 바람에 이랬죠. 자꾸 때가 아니라면서 미루길래 이상했지만 나름 대처 방법으로 쓰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 이상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식당이 TV에도 나와서 주문이 밀려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배가 너무 불러온 건 아니지만 이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와서 요리도 못하게 됐거든요. 새로운 주방장을 뽑게 되니까 예비 시모가 그제서야 당당하게 결혼식 얘기를 꺼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식은 미뤄야겠더라. 네 배 좀 봐라. 이 배로 음식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웨딩드레스 입을 수 있겠니? 일단 애 낳고 몸조리한 다음에 결정하자. 이쯤 되면 제가 그만두길 기다리는 것 같아서 힘들어도 2호점에 계속 출근했어요. 사실상 예비 시모는 주문서 한 켠에 꽂아놓고 포장하고 포장한 거 배달 기사님한테 건네는 것밖에 없었죠.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보완할 건 보완하고 직원들을 살폈어요. 덕분에 예비 시모 기는 확실히 눌러놓긴 했네요. 엄마도 예비 시모를 2호점에 들여놓고 걱정이 됐나 봐요. 틈만 나면 전화해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부인은 잘하고 있니? 이 기회에 예비 시모 실컷 부려먹어라. 당하고만 있지 말고 기싸움에서 확실히 이겨. 어차피 애 때문에 해야 되는 결혼이고 예비 시모를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니. 엄마가 원래 싸움을 싫어하고 갈등을 피하는 성격이지만 예비 시모의 행각에 열이 받았나 봐요. 대답은 알겠다고 했지만 기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예비 시모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한테서 흑심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딱 한 번만 걸려라. 아주 발발 기게 해주마 하고 생각하며 주의주시하고 있었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돈이 조금씩 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리아 아줌마한테 예비 시모를 지켜보라고 귀뜸해줬어요. 아줌마 보시기에 예비 시모 이상하죠? 요즘 계속 돈이 비니까 같이 일할 때 지켜봐요. 진짜로 예비 시모가 돈 훔친 거면 보너스 넣어줄게요. 며칠 뒤 마리아 아줌마가 예비 시모를 제대로 지켜봤는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줌마 이상해. CCTV 사각지대에서 물건을 훔쳐. 처음에는 휴지만 훔치더니 일회용 수저랑 반찬까지 훔쳐가던데? 그 뒤로 저는 예비 시모 몰래 CCTV를 더 설치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진실을 아는 것도 모르고 명품 가방을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 있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무려 300만 원짜리다, 300만 원. 내가 이걸 들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 봐봐, 예쁘니? 잘 어울려?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길래 퉁명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돈으로 사셨는데요? 돈 많으신가 보네요. 오빠가 줬을 리가 없는데. 호텔 결혼식 올리자며 적금 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있던 명품도 팔고 있던데 누가 주신 거예요? 제가 계속 따지니까 예비 시모가 선물 받았다고 둘러대더라고요. 그 뒤로 명품 신발, 외제차 등등 여러 자랑을 하더니 휴지나 반찬으로 성이 안 찼는지 빼돌린 금액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죠. 경찰을 부르라는 말에 제가 생각한 참교육 스토리를 공유해줬는데요. 엄마는 그러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며 말렸지만 이런 예비 시모를 그냥 두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예비 시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네. 요즘 계속 돈이 비어요. 혹시 여기 돈통에 손 대신 적 없으시죠? 자백하라는 마지막 자비였어요. 멍청한 예비 시모는 제 자비를 못 알아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그거 필리핀 직원 걔가 훔치는 것 같아. 내가 본 적 있다니까. 그러게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믿냐고 했잖아. 우리 가족도 아니고 동남아 사람한테 돈을 만지게 하면 어떡해. 걔네들 태생이 좀 그래. 돈이나 비싼 물건 보면 그렇게 훔친대. 예비 시모가 또 현란한 말솜씨로 저를 속이려고 하길래 이리 말했어요. 마리아 아줌마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엄마 식당에서 일한 지 8년이 넘었어요. 명절 때 서로 집 놀러가고 음식도 나눠 먹는 사이라고요. 어머님이 다 훔쳐가 놓고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세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고소한다고 길길이 날뛰는 거 있죠? 훔치려는 게 아니라
빌리려고 했던 거다. 한 가족이 돈통 좀 손댈 수 있지. 훔쳤다고? 아이, 그동안 날 도둑놈 취급한 거지? 그래서 CCTV로 감시한 거 아니야? 아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미친 거 아니니?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화를 내길래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저는 이리 말했죠. 입 다물고 있으세요. 여기서 더 막말하고 저 때리려고 하면 형량만 세지니까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제 으름장이 먹혔는지 예비시모가 씩씩대며 예랑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경찰이 왔길래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절차 좀 알려달라고 했죠. 근데 예랑이가 전화를 안 받나 봐요. 예비시모가 경찰한테 핸드폰을 내밀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 오면 다 끝날 일이라니까? 난 안 훔쳤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우리 아들 경찰 아니고 의사인데 똑똑하니까 오면 얘기해보라고. 경찰도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의사가 변호사, 검사 같은 법조인도 아닌데 불러서 뭐가 해결되겠어요? 의사가 슈퍼맨이라도 되는 양 굴더라고요. 경찰이 일단 조사받으러 가자고 해서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예비시모는 저랑 경찰차를 탔길래 저는 부모님과 예랑이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부모님과는 이야기가 됐는데 예랑이랑은 전화가 안 됐어요. 벨 울리는 연결음이 들리지 않고 바로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더니 이런 음성이 들렸죠.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때부터 왠지 모를 쎄함을 느꼈어요. 문자를 남겨놔도 답장이 없길래 설마 싶었죠. 예랑이가 나를 차단해놨다니 믿을 수 없어서 조사받는 내내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몰라요. 잠수 이별할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예비시모랑 일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아서 일단 조사를 받고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도 예비시모가 유치장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2호점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길래 왜 여기 있냐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예비시모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증거가 없어서 풀어줬다. 내가 네 시어머니고 원래 돈통에서 몇 푼씩 가져가서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사이가 나빠져서 신고한 거라고 하니까 믿던데. 며느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고 울어버리니 네 욕만 실컷 해주더라. 경찰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예비시모를 풀어준 겁니다. 제가 또 경찰을 불렀더니 일이 말하는 거 있죠? 아유, 가족끼리 이러시지 마시고 잘 얘기해 보세요. 며느님도 돈도 안 주면서 일 시키셨다면서요. 요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돈도 전부 다 돌려줬다며. 그러니까 신고하지 말고 풉시다. 돈을 돌려주긴 개뿔. 이번에 걸린 것만 돌려줬지 그동안 훔친 건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시어머니 아니고 예비시모다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맞받아치길래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시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들의 동정표를 얻더라고요. 내가 다리 수술했어요. 그때 수술이 잘못돼서 철뚝철뚝 절면서 일해요. 돈이 없어서 재수술하지도 못해. 근데 우리 며느리는 내 생각도 안 해주고. 다리도 멀쩡하더만 거짓말을 아주 손쉽게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마리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이 사람이 돈 훔쳤죠? 물건도 훔치는 거 봤죠? 마리아 아줌마가 맞다고 하는데도 경찰은 예비시모의 한마디에 흔들렸어요.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며느리 눈치 보느라 돈 주라는 소리도 못해. 결국 경찰이 철수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변호사가 제 증거들을 보고 재판에서 바로 이길 것 같다고 했죠. 엄마한테 이 사실을 전부 다 얘기했더니 예비시모 못 쓰겠대요. 아주 혓바닥으로 나라도 팔아먹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된다고 2호점으로 와야겠다고 하는 엄마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경찰이 시모 편 들면 뭐해?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나도 다 방법이 있어. 엄마가 오면 다시 보낼 거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엄마 전화를 끊자마자 중학교 동창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규서가 잘 지내냐?
아직도 이 동네에서 산다고? 요즘도 유도해? 아, 유도 선수 접었다고? 아,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 좀 할래? 안 그래도 내 식당 지킬 경호원이 필요하거든. 규석이가 마침 쉬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규석이 보고 저희 가게 앞을 지키고 있으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예비 시모만을 위해서요. 규석이 녀석이 대형 마트에서 보안 요원 일을 해봤다면서 야무지게 잘하더군요. 예비 시모가 오자마자 이런 말을 하면서 내쫓았죠. 여기 직원분 아니시죠? 여기 앉아서 식사하는 곳 아닙니다. 먹고 싶으시면 집에서 주문하세요. 계속 소리치고 들어오려고 하시면 제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동창놈이 키 190cm에 어깨가 떡 벌어져 있거든요. 생긴 것도 험악하게 생기고 귀도 만두기라서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예비 시모가 울면서 며느리가 나쁘다, 시모를 못 살게 군다, 별의별 말을 다 했어요. 경찰한테 저렇게 하니 경찰이 넘어갔구나 싶더군요. 저를 더 오래 보고 친했던 규석이가 꿈쩍도 안 하니까 예비 시모가 결국 포기했는데요. 다시는 안 오길래 식당을 규석이와 마리아 아줌마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맡기고 예랑이에게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로 올라가 예랑이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병원 카운터 직원에게 예랑이 이름을 대니까 불러주더라고요. 직원 말로는 예랑이가 계속 제가 안 찾아왔냐고 물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예랑이가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내가 전화하고 문자한 거 못 봤어? 당신이 요즘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나 싶어서 내가 해봤거든? 근데 당신 번호가 차단되어 있는 거야. 그거 확인하고 바로 차단 풀고 전화했는데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더라. 제 폰을 보니 진짜로 예랑이가 전화하고 문자도 했더라고요. 예비 시모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랑이한테 연락이 온 줄도 몰랐는데요. 왜 당신 번호가 차단이 되어 있었지? 깜짝 놀랐네. 라는 문자 내용을 보고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예비 시모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만났대요. 예랑이가 핸드폰 패턴 잠금 같은 거 안 해놓거든요. 얼마 전에 만나서 반찬 챙겨줬다고 하길래 예비 시모가 차단한 것 같다고 했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말해주니까 예랑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랑 안 헤어지겠다고 식당 찾아가지 말라는 말을 해서 그런 것 같대요. 바로 그때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이런 말까지 듣고 말았어요. 너 지금 어디 갔니? 빨리 1호점 좀 와서 어떻게 해봐라. 예비 시모가 와서 시위하고 난리 났다. 경찰들도 온다고 해놓고 안 와. 제가 하도 많이 신고하니까 경찰들이 늦장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예랑이한테 이 사실을 전부 다 얘기하니 예랑이가 울먹거리면서 미안하다는 거 있죠?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줄 몰랐어. 나랑 같이 가자. 환자들 다른 의사한테 밀어놓고 가면 돼. 어차피 예랑이가 가봤자 해결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예랑이를 달래놓고 일단 저 혼자 차를 몰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진짜로 1호점에 가니 예비 시모가 피켓을 들고 제 욕을 하고 있었죠.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란 년이 날 고소했다. 파렴치한 것. 물푼으로 장사 도와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것. 결혼도 안 한 날 며느리라 부른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엄마한테 물건을 던지고 욕을 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시비를 걸길래 그만하라고 호통을 쳤는데요. 예비 시모는 그런 제 머리채를 잡더니 당장 파혼하라며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감히 날 고소해놓고 남자 뒤에 숨어? 너 그놈이랑 뭔 짓 했지? 우리 아들 몰래 바람핀 거잖아. 음식 장사하는 년한테 주려고 우리 아들 의사시킨 줄 아니? 파혼해! 시모가 말하는 남자 뒤는 아무래도 규석이 뒤를 말하는 것 같았죠. 동창 녀석도 들었는지 어이없어하며 바로 예비 시모를 저한테서 떼어놨어요. 예비 시모는 늘 그랬듯 이런 말로 저를 욕하고 있었어요. 지방대 나와서 식당에서 일하는 근본 없는 것 받아줬더니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네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안 그래도 네 시애비가 비싼 외제차 박아서 몇천만 원 달라고 하길래 돈 좀 가져간 거다. 그런데 그걸 홀라당 빼앗아가? 예비 시부가 그냥 비싼 차도 아닌 중동 부자들이 타는 슈퍼카를 파손시켰나 봐요.
갑자기 몇 천만 원이 훅 나가니까 식당 돈도 빼돌려서 쫌쫌따리 모으고 몇백짜리 명품들도 팔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모가 또 달래드려고 하니까 제 뒤에 서 있던 직원들은 비웃으면서 제 정체를 말해주더라고요. 아유, 우리 셰프님 5성급 호텔 사장님이 찾으시던데 저래도 되나 몰라. 우리 셰프님 곧 5성급 호텔 식당 운영할 사람이에요. 돈 없다고 무시할 시간에 돈 빌려달라고 싹싹 비세요. 예비 시모가 저보다 먼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일하던 그 5성급 호텔 사장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4성급 호텔에서 일하던 중식 셰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찾아오더니 자기가 5성급 호텔 시금 과장이라는 거 있죠? 경쟁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니 황당했어요. 그때 시금 과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호텔 사장님이 고위급 인사들을 모여놓고 만찬을 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사장님이 중식을 좋아해서 귀빈들한테 중식 코스를 대접하려고 했거든요. 시금 과장 말로는 제비집 수프, 샥스핀 찜, 불도장 등 최고의 요리 코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코스 요리인 오색 냉채가 나가고 두 번째 코스 요리인 제비집 수프가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 코스 요리 자연산 송이 전복 요리가 나가야 해서 시금 과장이 주방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데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야 하는 중식 셰프가 안 보였다고 해요. 설거지 아줌마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몰라 얘. 전부 도망갔어 얘. 이 말을 듣는 순간 시금 과장과 총 지배인이 충격을 받아 풀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시금 과장이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사실 그 중식 셰프가 월급을 1년에 4번씩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거절했거든요.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골탕 먹이려고 음식을 만들다가 도망간 거예요. 지금은 사라진 악습이라서 저도 말로만 듣던 중식계 악습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단 한 명의 요리사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나가버렸죠. 중식계 악습을 당한 호텔 비즈니스 자리는 흐지부지 파토나고 호텔 사장 화가 무진장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다짜고짜 시금 과장을 불러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비즈니스 대접할 일이 한가득인데 중식이 없어서 쓰겠냐? 얼른 가서 중식 셰프 구해와. 시금 과장이 자기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호텔 사장이 맛있다고 했던 4성급 호텔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시금 과장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다 말하고는 여기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 가자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일이 힘들고 대우가 좋지 않아서 그만둘까 고민했던 저는 곧바로 5성급 호텔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사장이 밥을 먹으러 왔다길래 정성껏 요리해서 보냈는데요. 나중에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그 셰프였구만. 시금 과장이 스카웃을 너무 잘했어. 음식이 너무 맛있네. 전에 있던 셰프보다 훨씬 낫네. 호텔 사장이 너무 좋아하면서 제 월급도 두둑히 챙겨주고 제 밑에 직원들 월급도 올려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식당에 손님이 많이 몰려서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엄마가 전화해서는 나에게 식당을 물려주고 싶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텔에서 돈도 많이 주고 대우도 잘해준다지만 100년 만년 거기서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도 이제 네 식당 가져야지. 장사해보면 알 거다. 남의 돈 버는 거랑 내 돈 버는 거랑 급이 달라. 저도 전부터 엄마 식당을 물려받고 싶기도 했고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아서 내려가기로 결정했죠. 호텔에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사장이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직서 제출한 거 다 들었다. 자네만큼 중국 음식 잘 만드는 사람도 없는데 아쉽네. 자네 어머님도 요리를 잘하신다며? 맛집이라고 소문났던데 어디라고 했지? 호텔 사장님이 조만간 들리겠다며 엄마 식당 주소까지 받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호텔 사장이 식당을 찾아와서 밥을 먹었나 봐요. 계산하면서 직원한테 명함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있죠? 아예 이 식당을 호텔에 입점시키고 싶은데 셰프는 어디 있나? 내가 알고 있는 셰프인데 찾아왔더니 안 보이네.
새로운 중식 셰프를 구했는데도 이 맛을 못 잊겠어. 직원이 듣기론 호텔 사장님이 자기가 돈을 다 대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했대요. 그 말을 듣고 예비 시모가 멈칫하더니 이런 식으로 대꾸하긴 했어요. 5성급 호텔에 입점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야단이야? 잘 나가도 의사인 우리 아들보다 잘 나가겠어? 그래서 제가 5성급 호텔에 입점하면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버는지도 전부 다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예비 시모가 흥 하고 콧방귀 끼고 가더니 계속 제 연락을 기다리더군요. 몇 달 후에 전화해서 5성급 호텔 입점했냐, 어떻게 됐냐 꼬치꼬치 캐묻길래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줬어요. 저희 5성급 호텔에 입점했어요. 저희 엄마 한순간에 5성급 호텔 주방장이 되셔서 하얀색 셰프복 입고 계시고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식당 1호점이랑 2호점 모두 직원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어요. 누구처럼 돈 빼돌리는 사람은 없어서 아주 잘 굴러가더라고요. 저랑 제 엄마가 하얀색 셰프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근사한 호텔 식당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니까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직접 와서 두 눈으로 확인하더니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부인,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출세했네, 출세했어. 저는 그런 예비 시모에게 저희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월급 통장을 보여줬더니 갑자기 제 옷자락을 붙들고 이리 말하더군요. 며느라, 내가 사실 네 시애비가 친 사고 아직도 수습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라. 내가 그때 마음이 급해서 돈 훔친 거 맞아. 이렇게 사고 아마 빚이 벌써 산더미야.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 월급 통장을 보고 절절매며 어찌할 줄 모르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의사인 예랑이보다 잘 벌기 시작해서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쓸어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예비 시모가 180도 변해버렸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로 꼽준지 아시나요?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횡령죄로 고소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어머님이 자동차 파셨다면서요. 증거인멸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데 그것도 범죄예요. 우리 식당 돈으로 사놓고 팔면 그게 없는 죄가 되나요? 얼른 저한테 그 돈 다시 내놓으세요. 제가 손을 펼쳐서 돈을 내놓으라고 흔들어 보이니까 예비 시모가 지갑에 있던 몇만 원을 내놓았죠. 주머니를 뒤져 몇천 원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더니 제게 매달리면서 말하는 꼴 좀 보세요.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그거 외제차 수리비로 다 내서 돈이 없다.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 그때 예비 시모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제게 매달렸죠. 혹시 몰라 동창 녀석을 호텔 보안요원으로 취직시켜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그때 규석이를 불러서 내보내라고 했거든요. 예비 시모가 힘없이 끌려가며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가자마자 예랑이한테 전화해서 불청객이 찾아왔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랑이가 화를 내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는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가네. 미안해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보내는 돈 다 끊어버리고 당신한테 보낼게. 당신이 그걸 쓰던 재테크를 하든 알아서 해줘. 그 후로 진짜로 예랑이가 200만 원을 입금해줬어요. 당연히 며칠 뒤에 들어와야 하는 용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비 시모가 예랑이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예랑이가 혼을 내면서 앞으로 용돈은 없다고 말했는지 저를 찾아와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러는데 네 식당에서 일하면서 갚으면 용돈 보내준다고 하더라. 제발 나 좀 고용시켜줘라. 절대 돈 안 훔칠게. 휴지랑 반찬도 안 훔칠게. 이러다가 나 굶어 죽는다. 한 번만 나 믿어줘라. 예비 시모가 거짓 눈물이 아닌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된 줄 모르겠다면서 거의 통곡하는 거 있죠. 예비 시모가 그동안 한 거 보면 그냥 내치고 싶지만 예랑이가 정말 완벽한 남자였거든요.
잘생겼지, 키 크지, 돈 잘 버는 의사인 것도 모자라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요. 시댁만 아니면 흠잡을 데 없어서 결국 저는 예비시모 골려줄 겸 식당으로 출근하라고 했어요. 예비시모는 일하면서 막내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저는 5성급 호텔에서 일하면서도 쉬는 날이나 퇴근 후에 식당으로 출근해 예비시모 옆에서 빡세게 가르치고 잔소리했죠. 마트 알바 해보셨다면서요. 왜 이렇게 손이 느려요? 이러니까 마트에서 잘렸지. 똑바로 좀 해봐요. 직원들도 그동안 진상 손님이었고 일도 설렁설렁했던 예비시모가 정말 싫었나 봐요. 제가 못살게 굴자마자 예비시모를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예비시모 어깨를 팍 치고 가거나 밀고 다니는 카트로 세게 밀치곤 했어요. 그리고 예비시모가 아파하거나 째려보면 냉담하게 내려다봤죠. 전 그런 예비시모에게 직원들 괴롭히지 말라고 뭐라 했고요. 여기서 끝났으면 예비시모가 넙죽 엎드려 빌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상이 찾아오면 항상 예비시모를 불렀거든요. 이번에도 술 취해서 직원들 손잡고 추근덕대는 손님이 있길래 예비시모를 향해 손짓했어요. 아줌마, 여기 손님 대응하세요. 손님이 뭐라 하시네요? 예비시모가 오면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어떻게 하나 쳐다봤어요. 예비시모가 아무것도 못하고 진상 손님 힘에 휘청이길래 제가 고함을 질러댔죠. 지금 뭐예요? 얼른 쫓아내거나 타이르거나 뭐 어떻게 해보시라고요. 손님 대응도 똑바로 못하는데 무슨 식당 일을 하세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비켜보세요. 결국 제가 진상 손님을 처리하긴 했지만 예비시모 갈구는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오면 밥도 식은 밥 주고 손님들이 남긴 반찬을 줬거든요. 예비시모가 소심하게 밥그릇을 내밀며 자기도 따뜻한 밥, 깨끗한 반찬을 달라고 하길래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거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요. 안 주려다가 준 거거든요? 먹기 싫으면 내놔요. 제가 예비시모 밥그릇을 확 빼앗아 버리고 밥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하루 종일 굶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일했고 그 다음 날부턴 밥조차 주지 않았어요. 웬일로 밥 달라는 소리를 안 하나 했더니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밥통을 열어서 허겁지겁 밥을 퍼먹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순간 놀라서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어요. 더럽게 뭐 하는 거예요? 손님들 먹을 건데 그걸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요? 침 다 들어갔네. 사람들 다 일하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이거 판매할 수도 없는 밥이라면서 밥통에 든 거 다 먹으라고 손에 쥐어줬는데요. 예비시모가 그제야 끄끄대면서 울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제발 살려줘, 며느라. 아무리 그래도 시험인데 이렇게 하지 마라. 눈물 콧물 질질 흐르는 걸 소매랑 손으로 닦아내는데 너무했나 싶었죠. 그런데 예비시모가 하던 짓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울음이 나오나 싶었어요. 제가 그 뒤로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예비시모를 못살게 굴었어요. 밥을 안 먹이는 건 기본이고 진상이 오면 예비시모를 보고 진상 왔어요 라고 말하는 지경이 왔거든요. 직원들이 대놓고 예비시모 덕분에 너무 편해졌다며 앞담을 하기도 했죠. 예비시모는 밥도 혼자 먹고 쓸쓸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 나갈 법도 한데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안 도망가냐고 물어보니 예비시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며느리 네가 마음 풀려서 고소 취하해 주길 바라고 있다.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니? 이렇게 묻길래 예비시부까지 부르면 마음이 풀릴 것 같다고 했어요. 예비시부가 진짜로 식당에 왔길래 주차장 관리를 시키며 부려먹고 있는데 예비시모가 이리 말하더군요. 며느라, 아직도 내가 밉냐? 나 식당 일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골병 들었다. 팔, 다리 안 아픈 데가 없다며 엄살을 부리길래 제가 이렇게 답해줬어요. 그럼 파혼할게요. 횡령죄로 고소한 재판도 쭉 이어가고 깨끗하게 끝내요. 그러니까 예비시모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아프거나 힘들다는 말 안 꺼내겠대요.
이때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줘서 고구마를 먹던 속이 사이다를 마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실망했다면서 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렸어. 병원도 옮겼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째? 며느리 네가 내치면 아들이랑 이 인연도 톡 끊길 것 같아. 제발 자기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정리하려고 했죠. 시모가 싹싹 비는 건 볼 만큼 본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예비 시부까지 데려와 일이 선포해버렸어요. 제가 오빠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인데 굳이 이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정리하시고 나가세요. 이제 어머님도 아니지. 아줌마는 앞치마 벗으시고요. 제가 시댁으로 가라고 문까지 열어주니까 예비 시모와 예비 시부 모두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빌었지만 동창 녀석을 부르겠다고 하니 지발로 알아서 나가버렸어요. 일하느라 핸드폰을 못 봐서 몰랐는데 예랑이가 예비 시모랑 연을 끊고 저희 식당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병원까지 처가 근처로 취직했다고 해서 뿌듯했어요. 예랑이의 유일한 흠이 사라졌으니 정말 축하할 일이었죠. 예비 시모는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예비 시모는 그동안 총 2억 원 안 되게 횡령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호텔 사장님이 TV에 나와서 중식당 셰프가 도망가서 절 만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나 봐요. 우리 식당이 그렇게 맛있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서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 식당이 5성급 호텔에 입점해 있는 중식당 셰프님의 원조집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요. 그래서 문을 열면 4-5시간 만에 음식에 동이 났어요. 연애 사업도 식당 일만큼 잘 되고 있죠. 얘랑이랑은 진지하게 만나보고 있지만 결혼식만 올리려고요. 일단 동거부터 시작하며 애 키우다 진짜로 시댁과 연이 끊긴 것 같으면 혼인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의사라고 죄다 똑똑하고 현명한 건 아닌가 봐요.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됐네요. 그 와중에 예비 시모가 제 식당을 기웃거리고 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똑똑한 의사가 왜 저런 예비 시모를 못 끊어내서 저를 이리 괴롭히나 싶었어요. 제가 마침 직원들과 음식 퀄리티를 확인하러 식당에 가 있었거든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 식당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손님들 많아서 대기표 나눠주던데 그거 내가 할까? 밖에 추운데 직원들 시키지 말고 나 시켜. 빨개진 손으로 대기표를 달라고 하길래 줬죠. 진짜로 몇 시간 내내 대기표를 나눠주고 손님들을 관리하더라고요. 대기석 근처에 놔둔 화로나 히터까지 체크하며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쭉 지켜봤어요. 시간이 지나 눈이 펑펑 오는데도 덜덜 떨면서 손님들 줄을 정리하더군요. 예비 시모가 그런 식으로 매일 출근해 대기표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요. 결국 감방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예비 시부가 식당으로 출근하면서 일이 많아더군요. 며느라, 나 주차장 관리할까? 내가 아파트 경비원도 해봤고 주차장 요원도 해봐서 잘해. 팔레 파킹도 할 줄 아니까 나 시켜주라. 그렇게 예비 시모와 바통 터치를 하더니 주차 못하는 손님들 주차도 해주기 시작했어요. 주차장과 가게 앞 청소까지 하며 저한테 예쁨 받으려고 했죠.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서 과거에 당한 앙금이 싹 사라졌어요. 예비 시모와 예비 시부가 좋아졌다는 말은 아니지만 얹힌 게 쑥 내려간 기분이었는데요. 예비 시모가 출소한 뒤로도 매일 출근하고 저한테 잘하면 시댁 식구들을 받아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남이라면 안 보면 그만인데 가족이면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다행히 저한테 능력이 생겨서 이런 참교육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만약에 이런 능력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득해지는데요. 인성이 나쁜 사람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제 능력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는 학력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가족이 없겠죠? 새해에는 저희 예비 시모 같은 사람이 아닌 부디 좋은 사람만 꼬이시길 바랄게요.